안녕하세요. 예, 새해 되셨으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올해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 한번 이제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2페이지 한번 와보실까요? 이제 총칙. 자, 총칙에서는 문제가 이제 두 개 정도 딱 정해놨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별표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 정해놓고 꼭 한 개 뭐 2개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에 뭐 재정하고 연역은 아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는 간단하게만 꼭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별표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업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재정 과정을 거치고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한 번 정도 딱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아예 안 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실까요? 자, 유래 아예 그냥 간단하게만 보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문제 안 낼 거다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중개업은 언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 시작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입니다. 뭐 고려시대는 912년인데 뭐 신경 쓸 거는 아예 없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제 객주 아마 드라마에서도 객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중개업을 하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인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이제 객주.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꼭 보셔야 됩니다. 아예 뭐 정말 필요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쭉 오다가 동그라미 1번에 저 끝에 가면은 중개업의 효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 5, 6번째 저 아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 한번 요 정도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뭐 내용은 아예 안 낼 거니까 요 정도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가장 먼저 중개업 했는가 요것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페이지 한번 와보실까요? 자, 거기 뭐 박스도 간단하게만 자, 순서는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개업의 발전 과정. 요 발전 과정은 조금 좀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등록하면서 배우긴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업은 자, 먼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죠.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자, 국가가 아예 신경을 아예 안 썼습니다. 뭐 규제할 필요가 아예 없었으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자,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라. 이런 소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자, 2번에 이제 인가. 자, 우리가 이제 법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게 바로 인가입니다. 자, 인가 받아라. 인가가 없으면 아예 모두 무효가 됩니다. 자, 규제 중에서 가장 센 게 뭐라고요? 허가가 아닙니다. 뭐? 인가. 자, 이런 소리는 공법에서도 많이 들어볼 겁니다. 요건 꼭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규제가 가장 심한 걸 뭐라고요? 인가. 자, 그리고 1890년이라고 씁니다. 1890년. 그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딱 129년 나온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가로 2번이 바로 이제 객주 거강 규칙, 거기가 이제 바로 인가였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간단하게만 보시고요. 규제가 아예 없었다가 규제가 가장 강했습니다. 자, 2번.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제시대. 우리 좀 창피스러운 일제시대. 자, 일제한테, 자, 요 좀 침범받았던 일제시대. 여기서 이제 규제를 자유롭게 또 해놨습니다. 규제가 가장 셌었다가, 규제가 또 아예 없었다. 자유롭게. 자, 일본 사람들 좋으라고 규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주도권 잡으니까 이제는 누가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규제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이제 소개 영업 주체 규칙,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허가,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자, 요 4번이 정말 여기는 가장 창피스러운 일제시대계입니다. 규제 다 풀어놨다가 나중에는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그럼 조선 사람들은 허가를 아예 안 내주고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못된 짓만 다 했습니다. 지들끼리 다 해먹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습니다. 자,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45년 해방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만 하면은 규제가 좀 심했으니까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또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고.
요게 이제 소개 영어법 좀 이따 간단하게 보실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80년대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여기서 이제 허가라고 해서 허가, 다시 또 허가를 여기 신청을, 허가 바로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 안 내주겠다. 여기 바로 이제 허가. 그러니까 인가보다 약간 좀 약해도 허가도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나중에 우리 공법에서도 허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럼 규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등록 배울 건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또 허가 그러면 안 됩니다. 신고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규제가 이제 그래도 중간 정도. 신고하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지금은 뭐 해라? 등록해라. 앞으로는 계속 등록이라고 해서 등록하십시오. 시군구청에 가서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처음에 규제가 아예 없었다가 규제가 가장 세다는 인가는 딱 한 번만 입니다. 조선시대 거의 끝났을 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또 심하니까 3번 규제 풀어놓고 입니다. 주도권 잡더니 일제가 못된 짓 많이 했다. 네 번째 나 정말 죽을 사자입니다. 허가제 정말 창피스러운 일제시대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는 신고만 해라. 규제 좀 풀어줘야 될 겁니다. 신고. 그 다음에 신고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허가.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 지금 현재는 뭐라고요? 등록.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에 보면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우리 길 걸으실 때 신호등이 좀 보일 겁니다. 앞글자만 따보니까 신호등 비슷해 보이죠. 규정 순서가 맞는 것은 했을 때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거기서부터 먼저 찾으시면 한 2개 정도만 압축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정답이 나올 거다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객주하고 그간이 충돌이 너무 심하니까 뭐 했다? 규칙, 법으로 단속했다. 자, 이게 이제 최초의 법입니다. 자, 그전에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다. 여기가 이제 1890년. 그렇게 멀지 않다고 씁니다. 130년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동그라미 2번 정도에서 자, 쭉 아래로 오시면 또한 거기서 이제 인가. 자, 찾아보면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2번에 최초의 규제. 여기가 바로 객주거간규칙. 자, 규제가 뭐라고요? 인가. 뭐 시험 문제 안 낼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가. 규제가 가장 셌었다. 객주거간규칙. 그거 생각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차는 그냥 객주거간규칙 옆에다가 인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해방 후. 해방 후에 이제 소개 영어법. 자, 일제시대 법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고만 하십시오 해서 자, 아까 보셨던 신호등 할 때 5번 거기 신고제가 바로 소개 영어법. 그 정도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부끄러운 일제시대 그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줄에 1922년 아까 이제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법도 이상하죠. 일제가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소개 영어 취체. 그러니까 이 취체가 이제 허가, 단속이나 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자세히 안 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창피스러운 건 내려고 해도 아예 안 낼 겁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긴 대강 봐야 되고요. 자, 뒤에 이제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법. 뭐 최근에도 부동산 중개업법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 법이 꽤나 오래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 아까 80년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했을 때 도저히 신고 갖고 안 되겠다 허가 받아라 했었던 법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 약국처럼 중개사무소가 많으면 안 내줄 거야. 막 거리도 막 규제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자, 지금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목이 아주 길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앞쪽에 공인중개사법 그 뒤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저기 뒤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한 5개 나오니까 거기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뒤에서 또 배우시긴 할 겁니다. 지금은 떼버렸습니다. 앞쪽에 공인중개사법. 자,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따로.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따로 둡시다 해서 법을 아예 그냥 떼버렸습니다.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시험 문제는 각각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30개 각각이 나오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한 5개 정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요 제정 이유나 내용 아예 보시면 안 되고요. 아예 그냥 의미 아예 없습니다. 아예 안 낼 거니까 옆에 이제 5페이지까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는 아예 문제감은 아예 아니다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법의 제정 목적,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제정 목적. 여기는 별표 2개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또 안 나왔네.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낼 거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정 목적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내볼 만합니다. 먼저 5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볼까요? 이제 법 제정의 목적. 여긴 정말 중요합니다. 제정 목적,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자, 어떤 법이든 첫 번째는 제정 목적, 두 번째는 용어. 자, 우리 공법도 한 6개 막 법률 쭉 볼 건데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그럽니다. 자, 이유 없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 첫 번째 보실까요? 자, 문장 심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제정 목적 맞는 거 찾아보세요. 기억력 막 써놓고 찾아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분명히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법은, 자,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좀 이따 바로 이제 영어 해서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공인중개사가 뭔지는 좀 이따 바로 배우실 겁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입니다. 올해 벌써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26일. 자, 10월 26일에 공인중개사 되려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실 건데, 바로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뭔지. 그러니까 개업이라고 안 했습니다. 개업한 사람 말고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뭐냐고 입니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확인 설명 어떻게 하고, 거래계약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전했을 때는 사무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모두 각각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그러니까 여기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아직 안 나왔대요 생각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개업 말고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뭔지, 자, 그런 것들을 정하고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보실까요? 첫 번째 목적이 뭐를 제고한다?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자, 전문성 제고하고. 자, 그 하고에서 한번 꼭 끊어 놓으실까요? 뭐를 제고하겠다? 전문성 제고를 하겠다. 뭐 기억 정도에다가 딱 요런 문장 정도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개업인지 그냥 공인중개사인지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살짝 바꿔놓으니까 전혀 표가 안 나고요. 또 시험장에서 많이 긴장하시니까 절대 정말 안 보입니다. 나와서는 나가지고 내가 미쳤지 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잘 안 보이니까요. 글자 수가 어째 많아 보인다. 그런 것들 막 소설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저거 아니요 라고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었고요. 자, 공인중개사 일이 뭔지 정해 놓으면은 전문성을 제고를 할 거다 라고 좀 막연한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문성 제고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속여봤습니다. 기존의 출제가 여기를 가장 많이, 중개를 빼버리고 부동산업 그런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막 2-3번 내봤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낸다. 고소입니다. 꼭 안 내다가 주기적으로 꼭 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시험 문제 내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뭐를요? 중개업을. 정말 여기는 부동산업 이렇게 많이 속입니다. 꼭 거기다 메모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부동산업은 X. 자, 부동산업은 너무 넓어요. 막 매매, 건설, 토목, 분양, 임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딱 한 개.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요것들 아주 못 들어드려서 아주 안달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지 하나 말고 다른 거 절대 없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뭐 한다고요? 건전하게 육성.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도 육성 그랬었다가 살짝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전에는 지도 육성 그랬었다가 지금 뭐밖에 없다고요? 육성밖에. 지도는 있다 없다? 없다. 거기도 메모를 좀 잘 해놓으실까요? 지도 X. 지도는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지도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육성. 잘 될 수 있도록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육성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 업 이렇게 속일 수 있고 지도 육성 속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이 속일 겁니다. 요건 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하여 여기도 이제 육성하여에서 한번 꼭 밑줄에 넣으실까요? 그다음 이제 거창하다 뭐라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목적을 크게 봤을 때 몇 개라고요? 3개. 요게 이제 3개가 바로 이제 재정 목적입니다. 요거는 꼭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써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쓰기 귀찮으시면 좀 이따 이제 뭐 사진을 찍으셔도 될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재정 목적. 요 재정 목적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요 재정 목적은 한 문제가 꼭 나올 가능성. 자, 크게 봤을 때 3가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왔습니다. 꼭 우리 시험 문제 보실 때 용어 6개, 뭐 중개수사물 5개, 재정 목적은 3개. 요거부터 먼저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3개 정도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계속 나오려고 했었다가 안 나오고 있다. 재정 목적 많이 바꿔놨는데, 아직은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분명히 내볼 거예요.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으니까요. 이제 안 볼 거다 하면, 이제 그때 또 딱 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업무가 뭔지. 근데 누구 업무라고 했습니까? 개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많이 속여봅니다. 공인중개사. 아직은 안 속여봤는데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하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예 다릅니다. 소속도 다르고요. 좀 더 용어 정의가 한 6개가 나올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갖고도 딱 3개 절반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공인중개사지 개업이 아니다. 개업이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하신 분 말고 사무소 문 여신 분 말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살짝 속이니까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소리는 해본 적이 아예 없다. 라고 공인중개사 일이 뭔지, 자, 그걸 얘기를 했었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라고는 아예 안 했습니다. 우리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요건 아닙니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그리고 업무, 자, 하는 일개입니다. 뭐, 확인 설명이고, 거래계약서 작성이고, 뭐, 사무소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업무에 해당할 겁니다. 업무는 나중에 배워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등을, 자, 뭐에서 정해서, 이렇게 정하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업무를 정하다 보면 뭐가요? 전문성. 조금 문장이 길어 보이는데 전문성을,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이 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뭐 하겠다고요? 제고하겠다. 첫 번째가 업무가 뭔지 요걸 정해서 이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을 잘해라. 안 하게 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나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대로 좀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야, 무조건 막 중개보수만 받으려고 급하게 하시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안 지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배울 때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뭐 재산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정확하게 배워서 설명이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괜찮습니다 했더니 막 경매로 나가면은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도 금액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거기 수도권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건 사고 치면 아주 그냥 파산을 해도 쫄딱 망해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산하면 또 중개업도 못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딱 겁주는 것 같지만 조금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사고 건수가 좀 많아서 매도 매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팔자려냐고 좀 참았습니다. 지금 안 참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왜 설명 안 했냐고 막 따집니다. 변호사가 꼭 시켜서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말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은 우리도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건 아니고 네가 잘못하니까 설명할 거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 자,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업무가 뭔지 정해서 그리고 뭐를 높이겠다.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전혀 없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을 만들면서 이 문장은 처음 들어왔습니다. 재정 목적에. 그러니까 내본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작정할 거예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찾아봐도 이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 기존에도 가장 많이 속였던 게 바로 두 번째 부동산업인가 지도 육성인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길목을 꼭 보고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뭐라고 씁니까?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여기 중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 말고는 다른 거는 아예 신경을 아예 안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중개는 부동산에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뭐 매매업 그리고 임대업 막 지금 막 임대업 뭐 등록하십시오. 난리가 났잖아요. 입니다. 경매도 있고 뭐 분양도 있고 아예 그냥 택지 사업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근데 뭐라고요? 중개 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부동산업 그럼 아주 엉뚱한 겁니다. 부동산업. 자, 부동산업에는 너무 많습니다. 자, 이건 아주 엄청나게 자, 가장 큰 규모가 부동산업. 부동산업 관련된 거 모든 업이 바로 부동산 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입으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업 전부 말고 뭐라고요? 한 개. 자, 부동산 중개업 요거 하나만. 자, 중개업을 그리고 건전하게 한번 간단해 보시고요. 육성한다 아니면 지도 육성한다. 뭐 한다? 그죠? 그냥 육성. 중개업을 잘 될 수 있도록 뭐 한다? 육성. 나중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바로 심의사항에서도 육성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중개업 잘들하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팍팍 밀어주겠다. 정말 뭐하게 업되게 우리 애들 말로 막 업된다고 합니다. 업되게 팍팍 밀어주겠다. 그런데 끌고 가겠다. 뭐 우리가 무슨 섭니까? 뭐 끌고 가게. 요 지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도 육성 했었다가 지도 조용히 빼버렸고요. 표도 안 납니다. 그냥 지금 뭐라고요? 육성.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여.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거창하다. 국민경제, 재산권 보호로 만듭니다. 국민경제 뭐 하면 한다고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경제 이바지, 요 이바지 함을 바로 목적으로. 자, 부동산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면 바로 큰 돈이 오고 가고 하니까요. 국가도 세금 받아서 좋고 그리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중개보수 받아서 좋고. 라고 해서 이제 숨통이 좀 튀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국민경제. 자, 생각 안 해오시면 상당히 좀 어렵게 날 건데, 국민경제 뭐 하겠다? 이바지 하겠다. 이바지가 이제 기여. 자, 여대로 내긴 될 건데, 뭐 기여나 이바지나 같은 소리입니다. 아주 그냥 마지막에는 엄청 거창하네. 주의를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국민경제, 자, 국민경제 입안인데 국민의 재산권, 아직도 보존 설정을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저기 2005년, 한 10년 전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자, 이게 이제 항상 최종 목적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재산권 보호 말고, 자, 뭐요? 국민경제 이바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최종 목적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거래 신고에 관한 범위로 가면 이제 뭐 거래 규제 이런 게 나올 건데 여기는 뭐 거래 규제 같은 것은 안 나옵니다. 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자, 그런 것들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이렇게 딱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 딱 넣어놓고 자, 시험 문제를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 한, 디귿, 니을 해놓고 이제 다음 중에서 재정 목적을 자, 꼭 목적입니다. 재정 목적을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막 1번에는 막 기억, 2번에는 니을, 막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자, 심할 때는 요 네 개도 요거 뭐 네 개 나오지도 않는데 네 개 모두가 요 네 개 모두가 괜히 또 고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개 모두가 정답.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법도 그렇고 꼭 이제 꼭 이렇게 네 개 모두가 정답인 경우도 꼭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막 요걸 2박 3일 고민하시면서 20분 가고 30분 가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시험 문제 요거 괜히 또 이러다가 또 틀리면은 아주 환장할 겁니다. 이렇게 세월 네월 다 가니까 아, 네 개 꼭 맞는 것 같으면은 여기는 우리 헷갈려 보라고 그러니까요. 네 개 그냥 모두 정답이고 저기 5번에 가면 꼭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제 요 네 개 모두 다 정답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심하지는 마세요.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재정 목적. 아마 어느 정도는 꼭 시험 문제 나와볼 만한 재정 목적. 여기는 꼭 신경을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출제 1순위가 바로 요거, 뭐 객주 구간 이런 건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나올 수 있다. 생각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장 많이 심하게 바꿔서 내볼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6번. 자, 6페이지에서 이제 1번. 자,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박스로 좀 나오거나. 자, 1번 같은 형태는 이제 조금 좀 쉽게 나올 건데 여기는 바로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도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로 한번 문제. 자, 지금 이제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자, 재정 목적인데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뭔가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잘 되라고.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중개업 맞고 육성도 맞고 뭐 지도 이런 게 나오면 이상했을 건데 맞네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남제 자 2번 보실까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아주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은 깔아뭉개겠다는 게 규율입니다. 우리한테 뭐 겁주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입니다. 규율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뭐 정답은 바로 2번. 뭐, 요 정도는 아주 쉽게 줄 겁니다. 쉬운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근데 박스 문제에서 이제 재정 목적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 아니면 틀린 것만 찾아보세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바로 정답은 2번. 그리고 업무 정한다고 했죠. 자, 4번처럼 전문성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국민경제 이바지. 꼭 이런 유사한 형태를 한번 내볼만 하니까 꼭 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거정대놓고 이제 2번. 자, 요것도 이제 예전엔 좀 내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내고는 좀 있습니다. 한 15회 추가. 딱 요까지만. 자, 내고, 이제 올해가 30회인데 거의 10년도 넘어가게 이제 안 내고는 있습니다. 자, 올해도 안 낼 것 같다. 그래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30개 정도 나오니까 법률의 성격이, 자, 여기는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의 성질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의 30개 나오는 공인중개사법은 자, 무슨 법이라고요? 중간법. 그러니까 이 중간법을 혼합법 또는 사회법. 올해 이제 사회법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가로에 있습니다. 사회법. 딱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법.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안 물어볼 건데 공인중개사법을 공법이다. 맞았다고요? X입니다. 근데 또 공인중개사법을 사법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민법하고 달라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공법과 욕심 많아가지고 사법의 성격을 다 뭐한다고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다고. 공법도 사법도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배워보면 이제 이건 뭐 뻔히 나오니까요. 자, 중개계약 그러면 개인과 개인 그거는 사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맨날 그냥 우리 보고 중개업 잘못하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형법적인 요소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또 공법.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우리는 따르고 막 3학년 3반, 1학년 1반 계속 배우실 겁니다. 이전 안 했다고 과태료 얻어맞고 국가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공법. 공법의 모습하고 사법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많지 않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바로 사회법이다,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자, 이법 말고는 다른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중개에 관해서 무슨 법이라고요? 일반법.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특별법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봐주시고요. 자, 끝에다 이제 일반법 옆에다가 여기다가 특별법 X. 자, 중개 그렇게 나왔다고 특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일반법. 자, 이 법 말고는 다른 법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법 하나 갖고 다 적용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법. 일반법이라고 하니까 정의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7페이지에서 이제 3번은 이제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슨 법이라고 여기가 이제 특별한 법이다. 요 3번에는 그냥 특별법 해놓으니까 약간 헷갈리시니까 요 3법에는 민법, 요 민법. 자, 민법이 될까 상법이 될까 어떤 법이 덤벼도 자,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요? 우리가 민법 배우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상법은 아직 안 배우지만 그입니다. 민법에 대한 여기는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 법이 더 뭐하다고요? 더 특별하다라고 특별법.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일반법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무슨 법이다? 특별한 법이다. 라고 여기는 일반법 말고 여기는 특별한 법. 그러니까 중개 그랬을 때가 일반법이고요. 그리고 민법, 그리고 상법. 요거에 두 개 법에 자 비교를 해도 우리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가장 일본어로 적용을 하고 여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요 법이 일본 타자. 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줄 서봐 그러면 요 놈이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본어로 가장 먼저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민법하고 상법 요 두 개만 딱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특별한 법일까요? 민법이 아니라 상법. 처음에는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민법에서도 민법 그리고 상법 중에 누가 특별한 법입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민법이 아니라 상법. 이건 상인하고 관련된 법이니까입니다. 그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면은
자, 여기는 가장 특별한 법이고, 여기는 상인 중에서도 공인 중개사만, 공인 중개사만. 그러니까 가장 특별하죠. 이놈이 바로 가장 특별하고요. 여긴 전 국민이니까, 전 국민이니까 여기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 중에서도 상인. 그러니까 우리도 상인에 들어가지만요. 공인 중에서 한 명이니까 여기가 가장 특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법.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줄 서봐 그러면 2번. 자, 민법이 3번. 그리고 이런 법이 없으면 이제 막 판례로 가든지 관습으로 가든지 저기 마지막에 조리를 가든지 민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항상 순서가 있으니까 누가 1번 타자인지 알아야지 요걸 1번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 두 개가 다 덤벼도 누가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 그러니까 줄 서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상법, 세 번째는 민법.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특별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순서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국내법, 국제법 그러면 X. 자, 옆에다 이제 국제법은 아닙니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더 써놓으시면, 자, 이 법은 절차법인지, 요 절차법인지, 이런 이제 생각 안 하면 여기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체. 요 실제법은 뼈대에, 요 실제법은 실체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제법은 권리와 이제 뭐만, 의무만, 자, 뼈대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구체적인 절차는 안 나온 게 바로 요거는 실제법. 네, 절차법은 소송 절차 같은 거, 이렇게 소송 절차. 자,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자, 손해배상만 나올 겁니다.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까요? 뭐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자, 그러면서 자, 민법도 다 무슨 법일까요? 실체법. 그리고 요 절차법은 소송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소송 절차. 절차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가 나온 절차법일까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면 그냥 권리 의무만 나온 실체법일까요? 여기도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재는 5분까지도 소개합니다. 꼭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법이겠습니까? 절차법 말고 실체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은 다 실체법입니다. 민법도 권리 의무만. 그리고 이제 우리 공법에서도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고 맨날 공법은 하지 말아라 하면 그냥 교도소 보낸다. 이런 소리가 거의 대부분 의무로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바로 이제 여기는 의무상 이런 사람입니다. 뭐 집 지어서 이제 권리도 뭐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정비법도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뭐 입주민의 권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만 있다고요? 뼈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농지법이 됐건 건축법이 됐건 아니면 주택법이 됐건 모두 다 무슨 법이라고? 세법도 그냥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이런 거 바로 여기 이제 실제법, 그리고 이제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절차법, 뭐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법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법은 거의 99%가 다 실제법입니다. 절차법은 몇 개 없어요. 아주 손으로 꼽습니다. 몇 개가 아예 없을 정도가 바로 절차법. 공인중개사법은 절차법이 아니다. 자, 꼭 신경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4번, 자, 그리고 5번에다가 한번 절차법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많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법령의 구성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법은 이제 항상 우리 공법에서도 많이 배우실 겁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뭐 하려고요? 시행을 하기 위한 바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뭐가 있다고요? 시행령. 그러니까 얘도 줄 서 있습니다. 법이 가장 먼저 상전이고요. 법이 바로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더 위에는 헌법이 있겠지만 헌법은 이제 안 배울 거입니다. 법률. 자, 그 법률 아래 이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시행령. 공법도 맨날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만드니까 같은 소리입니다. 시행령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령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같은 소리, 뭐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소리.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통령도 많이 바쁘니까 그입니다. 바쁘니까 그 아래 이제 누가 장관이 뭐 장관도 한 17명이나 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막 교육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청사 있으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령.
라고서 이제 법도 그리고 시행령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위반할 수 없다 게입니다. 자, 법이 상전이고 그 아래가 대통령령이고 그리고 요 시행 규칙은 자, 위에 있는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세부적인 것들만 정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이런 것들만 절차만 이런 것만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 규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요 정도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영어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있고요. 저 뒤에 가면 이제 490페이지 1번. 요게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인데 바로 첫 번째 1번 문제가 바로 자, 용어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뭐 강의할 때도 영어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가도 한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꼭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아까 이제 뭐 재정 목적은 별표 2개인데 그냥 하나 정도로 해서 아마 또 올해도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뭐 요건 내면은 다 맞춘다 이러면 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매년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자, 영어 6개. 자, 별표 3개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신경 정말 써보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박스에, 요 박스에 이제 6개. 요 6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작년도 문제는 아주 또 간단했습니다. 자, 거저 그냥 아예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지금 풀어봐도 시험 문제 답 정답이 뭐다. 자, 난이도 이렇게 조정하니까 항상 여기는 좀 간단하게 내볼 수가 있고 또 어려우면은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상당히 또 까탈스럽게 박스에다가 옳은 거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좀 까탈스러울 거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놈은 좀 싫을 거고,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계 보실까요? 중계. 자, 중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될 건데요. 중계는 이제 3요소, 자,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중계 3요소는 뭐냐? 라고도 예전에 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3가지 요소. 자, 중계가 성립하려면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3조라고 했었죠. 3조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중계할 때는 중계 대상물. 네, 또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에도 중개 대상물을 또 배우실 겁니다. 중개 대상물,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얘도 한 문제가 나오고 또 2번 문제는 중개 대상물 또 이렇게 나란히 1번에 용어, 2번에 중개 대상물 이렇게 나란히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올도 가면은 거의 뭐 순서만 좀 틀리지 1번에 자 2번에 이런 식으로 나란히 하나씩은 영어 나올 거고 중개상물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근데 즉 그 중개상물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여기도 꼭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그러면서 우리 위법에서도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맨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가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뭐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이러면서 맨날 배우실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우리 채권편의 강론에서 나올 겁니다. 매매. 자, 매매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을 거고요. 자, 매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니까 2-3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입니다. 뭐 매도인의 담보체계, 동시행, 위험부담 이런 것들은 꼭 신경을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도 뭐 출제가 매년 대역입니다. 매매할 때 매도 매수인이 무슨 권리 의무가 있는지 설명 못하면 안 된다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는 게 뭡니까? 교환. 지금 이제 교환은 많이 안 해도 가끔씩은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고 건물 바꾸고 차익은 현금으로 주고 이런 교환도 있다는 겁니다. 교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임대차. 그러니까 채권편에서 매매도 그리고 교환도 임대차도 뭔지 정확하게 또 배우실 겁니다. 매매하고 임대차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니까요. 오히려 임대차가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실무에서도 임대차가 많고 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 주택이는 이제 상가네. 주택이고 하고 상가가 아닌 나머지 임대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에서도 임대차를 배울 거고요. 자, 그때 특별법에서도 이제 주택하고 상가를 따로따로 배우실 겁니다. 자, 임대차. 그리고 요걸 꼭 자꾸 빼먹었습니다. 자, 뭐, 그 밖의 권리. 자, 그 밖의 권리였습니다. 자, 8페이지 제일 꼭대기 박스에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 자, 좀 이따도 이제 그 밖의 권리 다 한번 박스에 볼 건데,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상권 안 나와 있죠. 자, 지역권 안 나와 있죠. 자, 수업에 이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뭐, 그리고 전세권도 없죠. 저당권도 없죠. 유치권도 없죠. 요 그 밖의 권리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3개는 쓸만하니까 써놨고요. 자,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건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뭐라고요? 그 밖에 권리. 여기다 막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다 써놓을까요? 아주 쓰러질 겁니다.
막 두 줄, 세 줄 돼갖고 아예 그냥 숨 쉬다가 아주 숨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 밖의 권리로 자, 채권표는 3개를 써놨는데 그 밖의 권리로 모두 여기다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그리고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막 유치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 물건은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요? 그 밖의 권리로 여기다가 모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 밖의 권리 빼먹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허전하다 그러면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빼먹고 시험 문제 4번 적이 있었습니다.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요즘 많이 뒤통수 안 때리지 옛날에는 많이 때렸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권리의 그리고 득실 변경. 자, 민법에서 나중에 이제 득실 변경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매도는 권리를 잃게 되잖아요. 매수인은 돈 주고 사오고. 자, 그러니까 득실. 그리고 잠시 변경됐다가 우리 지상권 30년 동안 지상권자한테 갔다가 다시 땅이 돌아오죠. 그게 이제 변경입니다. 왔다 갔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알선 하는 게 바로 이제 뭡니까? 중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정말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하겠다는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요 셋이 바로 중개 3요소. 그러니까 중개는 3요소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밖의 권리에다가 빼먹으니까 그 밖의 권리만큼은 빠졌는지 잘 보세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개.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까 이제 재정 목적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뭐 하신 분? 취득하신 분. 그러니까 중개업 안 하시는 분. 요분은 바로 공인중개사. 문장 아주 짧습니다. 막 2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3,000보 이상한데 가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 10월 26일 공인중개사 되려고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하십니다. 정말 요놈은 공인중개사 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격증 딸랑 하나 줄 건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그래도 사자는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 뭐 변호사, 의사 다 사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입니다. 자, 변호사도 자, 우리 시험을 보고 아주 놀린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고. 지도 풀어보면 60점도 안 나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정말 예전에 사법시험하고도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민법만큼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자, 이 법에 의한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꼭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을 했다네, 영업을 한다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 시험장 가서 자격증만 따오신 분, 평균 60점 이상 되신 분. 여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일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 안 하는 사람. 여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써먹는 장롱면허. 생각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중개업. 한 문제감으로는 중개업이 많이 나옵니다. 딱 어느 정도 되면은 중개업. 해서 이제 또 한 번 내볼 만합니다. 자, 용어가 이제 작년도에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개업이라고 하면은, 자, 한 글자가 더 많아졌죠. 자, 1번은 바로 3요소였습니다. 여기는 무슨 요소? 4요소. 그래서, 자, 세 번째 보시면,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찾아올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그게 의뢰에 의하여. 자, 의뢰를 하니까 중개 의뢰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뭐를 받고 반드시 보수를 받고, 자,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업이다.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아니면 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맞았다 틀렸다 반드시 뭐 하라고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뭐가 됩니까?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4개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자, 그때는 꼭 업을 빼거나 보수를 빼먹거나 두 군데 요걸 자꾸 빼먹습니다.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업으로, 정말 상습적으로 업으로 입니다. 자, 마지막에 중개를 하는 거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 중개를 업으로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자, 여러분 봤을 때 저거 못 빼먹을까? 요게 조금 기억이 나야 된다. 평범하게 딱 보시면 절대 답은 안 보입니다. 막 답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2번 되고 3번 들고 난리가 나면 이제 못 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아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하고 다르죠. 자, 지금 여기는 뭐 했다고요? 그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대요. 개업을.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이제 1번 그놈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자격을 취득하여,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 취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칙. 아까 이제 신고만 하면 중개업할 수 있었던 소개영업법, 거기서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뭐 작년도에도 공인중개사 X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냥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뭘 하신 분?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사무소 등록을 하신 분,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아마 또 내볼 겁니다.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사무소까지 개설 등록하신 분을 뭐라 합니까? 개업.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는 소속으로만 있지 말고요, 개업을 꼭 마지막으로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장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야 정말 나중에 배울 때도 아주 신경 써서 배울 거고요. 나 사무소 차릴 거야 그러면 아주 정신 번쩍 들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여분이 바로 이제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다가 공인중개사라고 해놓고 사무소 등록했다네. 그러면 아예 X. 소속이라고 해놓고 또 사무소 등록했다네. X. 누구라고요? 사무소 갖고 개업. 우리가 사무소로 개업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사무소 개업하신 분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직도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방송에도 아직도 모르니까 그냥 중개업자 그러는데 중개업자 아예 없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꼭 기하셔야 됩니다. 용어 저거 잘못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방송에는 중개업자 이러고 있습니다.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지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정말 아예 딱 세 개입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시라고.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시험 문제 중에는 요 소속하고 중개보존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아마 올해는 심하게 또 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로였습니다. 나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 그러니까 소속 그랬습니다. 붙어있다고. 사장님 밑에 붙어있다고. 그럼 월급쟁이라고. 그 소리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 다음 주에 법인에서 사원도 있고 임원도 있고 뭐 3분의 1도 있고 해서 배우실 겁니다.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여기다 이제 포함인가 제외인가, 요건 이제 속여서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제외한다. 딱 그 가로만 이제 틀리게 해서 제외한다. 어디 틀렸게. 요것도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요즘에는 그것만 딱 추려다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이나 임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포함되냐고 제외되냐고, 그걸 또 추려다가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뭐한다?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는 게 바로 포함. 제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빼라는 게 아니라 포함. 다 들어가 있다. 임원도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중개 업무를 뭐도 한다. 자격증 있으니까 수행도 하고, 함부로 수행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수행을 하거나 보조를 하시는 분, 너분이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보조, 그러니까 5번, 6번 요 두 사람을 고용인, 우리 소속이 바로 이제 소속하고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용인. 저 뒤에 가면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의 책임 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민사 책임, 행정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 밥상 3개를 차려놓고 책임을 져라. 그때도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 보조. 자, 보조는 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커피 타고 청소하고 아예, 여기는 아예 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운전만 하고. 완전 운전기사나 다름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 보조. 자, 우리도 사무소 가면 우리도 중개, 보조 대접받습니다. 정말 서럽고 억울하시면 소속이라도 되셔야 됩니다. 자격증이라도 정말 따셔야 됩니다. 정말 서럽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으면 매도 매수인도 벌써 무시합니다. 벽부터 먼저 봅니다. 벽부터 먼저 보고 자격증 있나 없나. 지금은 사진도
엄청 커졌습니다. 다 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없다 그러면 아주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교도소 갑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3학년 3반에 그 녹음에다가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일러봤지만 너 와. 검찰청으로 소리도 넘어갑니다. 정말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니까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안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입에다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절대로 이제 중개보조는 가만 계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커피만 타고 청소만 하고 자 그리고 집만 보여주고 자, 집 보여줄 때도 가만히 그냥 그냥 입 닫고 가야 됩니다. 절대 그냥 아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6번째 보실까 여기 나오잖아요. 중개보조 공인중개사가 인자가 아니라 안인자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이면은 소속이고 같은 정호본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뭐한자? 아닌자. 이걸 빼먹고 정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뭐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 문장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문장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소속돼 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빠지면 저기 소속하고 똑같아집니다. 완전 달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개업공사한테 뭐해서 소속돼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만 하라고요? 제가 운전만 한다고 했잖아요. 현장 안내 할 일도 아예 법에다가 예치를 해놨습니다. 법은 자세히 안 쓰는데도 네가 할 일은 현장 안내다. 그 다음에 커피 타고 청소가 이제 일반 서무입니다. 일반 서무도 개업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뭐를요? 중개업무를 보조만 하시는 분은 자, 수행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이 없어요. 보조. 이렇게 보조만 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는 중개 보조.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매년 나와요. 자, 영어 모르면 아예 안 될 정도니까 한 문제가 정말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이제 8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한 문제가 무조건 이거 아예 그냥 한 문제가 매년 자, 영어 6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8페이지에서 두 번째 이제 영어 6개인데 6개가 한 문제가 매년 아예 안 나올 때가 아예 없을 정도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그것도 꼭 우리 A형 같으면 앞쪽에다가 1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 무조건 꼭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요. 먼저 첫 번째는 중개. 자, 중개 한번 보시까. 뭐 3조는 아예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중개는 3요소. 자,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3가지도 정확하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중개업이라고 해놓고 중개 그러고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중개 3요소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중개대상물 누가 가지고 와야 이렇게 중개대상물 삼는 물건 이제 좀 더 이제 배우실 건데 5개 토지 그리고 건물 그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게 이제 중개대상물이다. 요 중개상물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 490페이지 가면 2번에 중개대상물 자, 박스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또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맨날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입주권, 분양권 올해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거 정해져 있으니까 꼭 정리만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첫 번째 토지. 토지의 성격은 개론이나 막 민법에서 엄청 배우실 거고요. 뭐 부동성, 뭐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하면서 막 배우실 겁니다. 개론도 한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입니다. 부동산 현상을 또 알아야 되니까 토지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있는 뭐라고요? 건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나라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요 건물을 그냥 부동산 안 보는 나라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부동산을 따로 부동산을 봅니다.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말고 뭐도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이런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갑인데 그리고 건물 소유권자는 을, 뭐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대요입니다. 무조건 땅 소유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만 따로, 요 건물만 따로 누구한테 병한테 이렇게 매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료 줘라 라고 이제 지료 줘야 될 겁니다. 뭐 지료 제대로 안 주면 너 나가. 안 나가면 또 경매로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 따로따로 뭐 동일한 사람도 될 거고 아니면 따로따로도 얼마든지 소유권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을 빌려다가 건물 주면 지상권자가 건물의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 청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냥 나무 그러면 안 되고요. 수목 말고 뭐라고요? 임목.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임목. 자, 임목은 이제 수목에서 출발해서 등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한 나무. 그러니까 등기까지 한 나무를 바로 임목이라고 합니다. 자, 등기 안 돼 있으면 중개상물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등기.
등기를 마친 나무가 바로 수목하고 완전 다릅니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합쳐지는데 요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무 주인 을이고 토지 주인 갑이고 얼마든지 여기도 을, 자, 이런 식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물론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이제 임목을 등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도 자, 임목 이렇게 등기를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따로 나무 따로. 자, 수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목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자, 수목도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었을 때,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임목하고 유사해서 바로 따로 토지 말고 따로 이건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도 중개사물 돼요. 등기가 되면 입니다.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에 임목소유권자 누구, 수량은 몇 구로 이런 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준호씨다 임목, 그다음 이제 공장. 자,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한테 잘 안 오는데 공장재단, 그리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이제 공장이나 그리고 광업재단도, 요 광업재단도 뭐가 됩니까? 중개상이 돼요. 요건 재산의 단체라는 겁니다. 재산의 단체. 그럼 공장 안에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나 아주 수많은 막 기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구, 그 다음에 뭐 전선, 전주, 차량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공장 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요 재산의 단체는 요거 한 개니까 분리해서 처분이 돼야 한대요. 공장, 막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팔고 계시면 사고, 등기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고 치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정확하게 또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등기법에서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떻게 등기가 되는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등기까지 된 공장재단, 광업재단 통으로 옵니다. 자, 건물 따로, 토지 따로는 돼도 자, 공장 안에서는 절대 안 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이고요. 그리고 그 중개대상물을 거래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거래 당사자, 요 거래 당사자 간에, 요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와서 뭐라고 할까요? 사고 팔고 매매, 자, 요 매매가 이제 매도, 그리고 뭐 매수, 자, 매도 매수를 줄여놓은 게 바로 매매. 팔고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매도인은 무슨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잔금 다 받으면 무슨 서류를 넘겨줘야 될까요? 등기하라고? 등기서류, 막 유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를 다 모두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등기법 배우시면서 매도인이 구비할 서류, 잔금 칠 때는 서류 가지고 오세요.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등기가 넘어가죠. 우리 매수인도 돈 준다고 하니까 서류를 안 주네. 그럼 서로 버텨 하면서 이제 동시행으로 같이 하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건물은 넘어갔는데 돈이 안 와. 그럼 이제 크게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은 넘어갔는데 서류가 안 넘어오네. 이중매매 되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꼭 뭐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 그게 바로 동시이행. 그리고 서로 문제가 되면 항변을 하라는 겁니다. 나 못 줘. 등기서류 못 줘. 돈 안 주면. 그리고 돈 넘겨주면 서류 내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매수인의 바로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건물도 팔았는데 막 비가 새고 난리가 났네.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매매. 그리고 바꿀 때 바꾸는 건 뭐라 합니까? 교환. 좀 교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꿉시다. 그럽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바꿉시다. 땅 바꿉시다. 건물 바꿉시다. 바꿀 수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매매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와 그리고 교환은 이제 보수 요율이 똑같아요. 그럽니다. 자, 보통 땅 같으면 0.9를 이제 바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매도 그렇고 교환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임대차. 자, 민법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그러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의 뭐라고요? 권리, 의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 임대인 쪽에서 이제 돈을 받겠지만요, 매월 월세 받겠지만 건물에 막 하자가 엄청 심하네요. 막 누수가 있고 결로가 있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채무 불이행 따지게 될 거니까요, 자,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23조. 라고 해서 사용수익에 여기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안 해주면 우리 임차인 쪽에서 월세 깎읍시다. 자, 그런 거 뭐 소송을 안 가긴 하겠지만 우리 판례에서도 월세 깎아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다음 이제 임차인 보시가 임차인이 때가 됐는데 월세를 자꾸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
이제 약간 배우셨을 겁니다. 그냥 임대차에서는, 자, 임대차에서는, 그리고 주택에서는 얼마, 그리고 상가에서는 얼마 만에 임차인이 쫓겨나는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가. 소송 들어옵니다. 그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 비용 모두 받아갑니다. 막 변호사 비용 500인데 그 500도 막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탈탈 털려갖고 조용히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짐은 저기 막 보관센터로 갑니다. 그 짐 찾으려면 딱 그냥 하루에 한 10,000원씩 막 나올 건데 그 비용도 줘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거 이제 찾아가기 전에 압류에다가 그것도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이 정도니까 살림살이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버틸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을, 자, 월세를 받은 이제 얼마 정도 연체가 됐을 때 나가. 자, 이것도 우리 실무에서 다 필요하니까 이거 너무 기본적이라서 배우시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그냥 임대차, 주택하고 상가가 아닌 임대차 몇 번이면 나간다고요? 2번. 자, 2번. 요걸 이기라고 합니다. 2번. 자, 그러면 자, 먼저 1월에 이제 잘 냈었고요. 1월에 냈었다가 그다음 2월에 안 냈네. 그리고 3월에 또 냈었다는 겁니다. 2월 것까지 내고 3월 것도 내고. 자, 그입니다. 근데 4월에 또 되니까요. 4월에 되니까 또 월세를 안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냈으니까 2월에 냈으니까 이제 한 번인지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얘기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또 사고 쳐놓으면 네가 그랬잖아 해서 우리 개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2월에 냈으니까요. 2월에 냈으니까 한 번, 그럼 한 번 더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이미 한 번 연체가 됐으니까 한 번 여기 있고 요거 안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 번 있고 그리고 2번. 자, 4월에 또 안 냈으니까 2번. 자, 2번이면 나가. 좀 보따리 싸야 되는 지경입니다. 요거 여기 이제 맞을까요? 아니면 요게 맞을까요? 한 번이니까 안 나가도 된다. 자, 2번이니까 나가야 한다. 뭐가 맞을까요? 먼저 요거는 나가야 한다.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괜히 또 냈으니까 지금 현재는 한 번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연체에 한 적이 있으면 이거 과거 다 묻습니다. 전과가 어디 사라지냐고 합니다. 결론 먼저 여기 한 번. 그러니까 깜빡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자나깨나 불조시 아주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그죠? 아예 하루라도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주인이 웃고 넘어가니까 봐주지 안 봐주면은 바로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좋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딱 연체가 되면 아주 안면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 2번이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도 몇 번이라고요? 주택도 2번입니다. 근데 상가에다가 2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는 몇 번? 3번.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작년도에는 이제 시험 문제 바꿔놓고 안 내긴 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직도 갱신 요구에다가 5년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하고 죽으라고 공부하시면 이거 분명히 낼 건데, 자, 작년도에 안 냈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낼 건데 아직도 5년 이러고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뀐 지가 언제인데 벌써 5년이라고 합니까? 지금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으로 갱신하게 되면 상가는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9% 그러면 안 됩니다. 1년에 얼마? 5%씩만 올리고, 요건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올리고 영업을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년. 한 번 주면 정말 10년 동안 꼼짝을 못 합니다. 자, 대신에 월세가 몇 번 빌렸을 때? 3번. 자, 요거 3기.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불했지만 연체 한 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불 5월에 다 했지만 이미 연체 2번. 입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다 안 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쭉 가다가 8월 되니까 또 깜빡해갖고 한 번 또 안 냈네. 그러면 한 번, 2번, 3번. 이거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3번 만에 상가는 뭐 한다고요? 나가. 뭐 10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1년도 안 됐는데, 이 3번 만에 나가. 뭐 갱신 요구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부인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꼭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월세가 이제 20만 원이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아주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20만 원인데 여기는 근데 아예 통으로 밀린 건 아니고 10,000원 정도는 냈다. 이렇게 10,000원 정도 내긴 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냥 막 자동이체 억지로 시켜놨습니다. 10,000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0원 정도는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만 원 정도 냈다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연체는 통으로 안 하고요. 바로 10,000원 정도는 냈다고 했을 때 한 번, 2번, 3번이니까 나가. 이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요건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여기까지도 이미 시험 문제가 이미 판례도 나와 있고 이미 시험 문제도 우리 법령 쪽에서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횟수로만 보면 한 번, 2번. 이거 한 100원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100원이라도 일단 들어가면은
자, 요거는 금액으로 봅니다. 금액으로. 자, 금액으로 몇 번이라고요? 금액으로 3번.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월세가 20이면 60만 원 됐을 때, 60만 원 됐을 때, 만 원 냈잖아요. 만 원 냈잖아요. 만 원 냈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안 됐잖아요. 그입니다. 자, 57만 원. 자, 57만 원만 연체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가라. 이때 좋다고 나갑니다. 자, 뒤에 이제 소송 들어옵니다. 아주 변호사 센 놈 살 것도 없습니다. 이건 꼼짝 못 하니까 바로 변호사까지 사면 소송 비용까지도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리를 개업이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월세가 이제 2번 그리고 상가는 3번. 10년 정도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한 번 정도 기회 더 줍시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니까 그 3번도 횟수로 볼 건데 하다 지불에도 연체 들어가고 금액으로 꼭 금액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니까 조심해서 설명하셔야지 괜히 또 엉뚱하게 설명하시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온팡 다 책임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에 그냥 나중에 큰 손해가 깨집니다. 임대차 그리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막 저당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은 법에서는 여기다가 옛날에 기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밖에 기타나 그 밖이나 똑같습니다. 그 밖에 뭐라고요? 권리. 그러니까 여긴 정말 너무 많으니까 막 점유권 이제 난리가 나. 막 점유권 민법 배울 겁니다.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용익물권 이제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갖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 밖에 권리.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표는 딱 3개니까 요건 쓸만하니까 딱 3개 써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은 도저히 많아서 못 쓰겠다. 그 밖에 권리. 귀찮으니까 그 밖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문장을 꼭 빼놓고 매매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밖에 권리. 채권편만 배우고 물권편은 안 배우냐고. 물권편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더만 주의를 하십니다. 여기 한 14개 나와도 여기는 10개 정도 나와요. 물권 채권편 다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밖의 권리 여기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다음 3번째 뭐라고요? 알선. 정말 이렇게 딱 3개 나왔잖아요. 알선 하는 거. 근데 알선을 누가 하나요? 왔다 갔다. 우리 개업이 개입니다. 여기 이제 개업공인사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알선이죠. 우리 개업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라고 해서 요게 바로 이제 3요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안 나오고 그다음에 등록관청도 안 나오고 중개보수도 아직은 안 나오고 물건 그리고 그 물건 가지고는 거래하겠다는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준 우리 개업 요 3사람 물건 하나 사람 둘 요게 바로 중개 3요소에 들어갑니다. 중개 3요소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주 간단하니까요.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꾸 이 법인데 자, 이 법에다가 외국법은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냐고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것도 막 연거푸 물어봤습니다. 외국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국내법 그랬잖아요. 국내법.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외국법. 자, 외국법은 아예 안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이 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에서 영국에서 공인중개사 거기도 다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취득했다 그 나라 가서 써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법에 가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 여기서 딱 멈춥니다. 공인중개사 뭐를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여기서 멈춰야지. 한 줄도 거의 안 됩니다. 취득한 자. 여기서 멈춰야지.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있다네. 등록하면 개업이고요. 그리고 업무를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장롱면허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조한다 안 한다? 전혀 사무사 관련 없고요. 저기 장롱 속에다가 자격증 아주 매셔놨습니다. 아주 그냥 코팅까지 갖고 다 매셔놨습니다. 아주 3대까지 물리려고 하시나 아주 여기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 자, 올해 시험 날짜 10월 26일 공인중개사 되려고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 평균 60쯤 되신 분, 그분이 바로 공인중개사지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 막 문장 길어진다, 솔솔 써라 그럽니다. 자, 이런 소리 꼭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중개업은, 자, 중개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개업은 몇 요소라고요? 4요소. 여기는 4가지 요소. 자, 4요소. 자, 먼저 중개업은 반드시 누가 찾아오고요. 다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의뢰.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부탁하시는 분이라고 중개 의뢰인. 우리 소송 사건에서만 맨날 소송 의뢰인 그럴 건데 우리도 의뢰인 그럽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의뢰가 있고요. 이게 출발입니다. 자, 의뢰 없으면 중개업이 될까 안 될까? 누가 안 찾아오는데 뭔 중개업이 될까요? 자,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요거 이제 청약. 자, 민법에서 배우실 건데 청약.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요? 승낙.
이렇게 청약하고 승낙이 만나면 이제 중개계약이 성립하면서 출발이 될 겁니다. 요거 뭐 민법에서 다 배울 거고 그입니다. 의뢰가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중개 보수를 받고,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수를 받지 않았다, 무상은 중개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밥 먹듯이 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도 아예 보수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럼 중개업이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막 배우실 겁니다. 거기는 아예 보수를 안 받아.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자, 금방 보셨던 요 중개를 뭐 한다고요? 밥 먹듯이 꼭 요걸 또 빼먹습니다. 업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속, 그리고 뭐 한다고요? 반복. 정말 직업으로 계속 반복죠. 한 번 딱 하고 중개, 그런 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뭘로? 업으로 게임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성,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성, 우리 판례가 자세히 나오면서 이제 바로 업에서 자주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업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 행하는 거. 업으로 이제 행하는 것을 바로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개.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냥 우연한 기회, 이렇게 우연한 기회. 누구 이제 아예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아니면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수를 받았을 때, 정말 여기 보수 받았네요. 보수를 받았을 때 요것도 중개업이냐? 딱 어쩌다 한 번 우연한 기회 딱 1회 한 번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는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도 요 문장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중개업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꼭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한 번에 그치고 말았잖아요. 뭐라고요? 계속 반복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런 판례들은 너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꼭 이런 것들은 꼭 자주 냅니다. 아나 모르나. 요 소리입니다. 우연한 기회. 뭐 쌀집 아저씨가, 문방구 아저씨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요거는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면 괜찮아. 밥 먹듯이만 하면 아예 괜찮습니다. 이제 4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정말 1년. 바로 작년도 문제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개업공인사.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불칙있으니까 그냥 중개사무소에 뭐를요? 사무소 갖고 개업하니까 중개사무소에 뭐를요? 개설 등록을, 뭐 개설은 안 써도 괜찮을 건데 등록을, 다음 주에 이제 등록 배웁니다.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요 한 사람을 바로 뭐라 합니까? 여기는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취득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 아예 없고요. 이제 나중에 배우시고 할 건데, 부칙도 뭐 시험 문제 내진 않습니다. 법 아래쪽에 이렇게 부칙에 규정된, 요 사람이 바로 이제 규정된 바로 여기 이제 개업공인사,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개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칙이 있다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요 사람 때문에 이제 요 사람도 개업이라고 하니까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냥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요 사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나왔습니다. 개업 밑에 붙어 있는 소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속된다고 할 겁니다. 처음에는 월급쟁이 먼저 하셔야 되고요. 개인 또 그냥 중개업 한번 야무지게 하신다고 개업부터 먼저 하십니다. 막 3달 내내 그냥 중개보수 한 번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 먼저 했다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밑에 좀 붙어 있으라고 좀 배우라고 그입니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이제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 개업하신 분, 요 사무소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 이분한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여기는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누구한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게 바로 소속된 공인사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사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을 소속 공인중개사에서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입니다. 임원이나 사원을 뭐 한다고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우리 가로만, 우리 시험 문제 이임 내갔습니다. 여기가 포함된다가 맞는지 아니면 제외한다가 맞는지 요것만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자, 포함이라고 제외라고요?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이 맞지 제외는 아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요걸 약간 응용해서 그러면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원이나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가 맞을까 아니면 아니다가 맞을까요? 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다가 이제 바꿔서 응용을 해서 이다 아니다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다. 그러면 임원이나 여기 소속에 들어가니까 임원 사원이 들어가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이다가 요 같은 소리입니다. 이다인데 여기다가 아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말고 뭐다? 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안 내고요. 자, 이건 이제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한두 번 내보더니 이제 다음에는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반드시 이이다. 좀 더 한번 써볼 건데 이런 문장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장에서 만나면은 요게 이제 응용한 형태인데 요건 문장 자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말고 이다. 다 들어가 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업공사 업무를 뭐 한다고요? 업무를 그러니까 수행도 하고 그다음 뭐 보조. 그러니까 가로가 뭐 중요하지 뭐 다른 거 거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자,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자, 확인 설명서 써도 괜찮고 확인 설명해도 괜찮고 다 해도 괜찮고 우리 개업하고 아예 다를 게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사무소 가지고 계신 분, 여기는 월급쟁이, 너나 나나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똑같다. 평균 60점 받은 거는 우리 사장님보다 더 점수는 더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존. 자, 중개보존도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보존. 요 둘을 고용인, 우리 소속이 고용했었으니까 고용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용인 이렇게 썼습니다. 사용인. 뭐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 또 사용을 하냐고, 무슨 물건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바꿔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고용인. 고용돼 있는 사람이 바로 소속하고 중개보조입니다. 중개보조. 그런데 중개보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뭐 하신 분? 아닌 자로서 이 문장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예요? 소속한 사람인데, 근데 현장 안내. 이렇게 이제 일도 현장 안내만 할 수가 있고요. 안내만 하라고. 운전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지상권이 어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집만 보여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한다. 일반 서무. 여기다가 확인 설명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 업무와 관련된 중개업무를 뭐 보조하는 자지 수행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행이 가능한데 여기는 뭐만 한다고요? 보조. 그러니까 보조원 그랬잖아요. 보조. 수행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하는 자. 맨날 운전만 하고 커피 따고 청소만 하고 이것만 간단하게 요것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 수행하게 되면 3학년 3반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했을 때가 3년 이하의 징역,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확인 설명했을 때, 계약서 막 썼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쓰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요거 많이 몰라서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 막 더 잘 씁니다. 그래도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 문제 없고 이제 잘 써도 자, 지금은 쓸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쓰면은 교도소 가. 자, 거기다 이제 양도 대여로 우리 개업공사는 이제 학년 반만 다릅니다. 여기는 중개보조는 3학년 3반으로 교도소 가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공개사는 이제 요 사무소 빌려줬다고 해서 1년 이하 지원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고 그리고 징역 떨어지면 자격 취소가 무조건 됩니다. 등록 취소 말고 자격 취소. 거기다가 300만 원 이상이면은 벌금을 받게 되면 여기도 등록 취소돼서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나니까 절대로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3학년 3반에 입학, 학년 반만 다릅니다. 사장님은 1학년 1반, 둘 다 아주 청송교도소 동기가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니라 이제 정말 크게 문제되니까 절대 쓰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니까 한번 내용 한번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좀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우리 판례도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한번 설명 드릴 거니까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